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몇 주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마이크로 브랜드 베어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미국의 마이크로 브랜드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온 말터네로라는 회사입니다. 말터네로는 2014년 존 타란티노와 맷 오다우드라는 인물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되살려진 전통인데요. 과거의 유명 시계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를 하기보다 말터네로만의 시선으로 현대적으로 신선하게 재해석한 기계식 시계를 $500 정도의 가격선에 내놓으면서 등장과 동시에 특히 영어권의 시계 언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진 스톤이라는 교양 저술가가 쓴 더 와치라는 책의 개정판을 보면 주목할 만한 독립시계 회사 10개를 뽑아놨는데요. 여기에 말터네로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이 지금까지 리뷰했던 브랜드 중에는 발틱도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 창립과 동시에 빈티지 스포츠 시계와 항공 시계를 재해석한 파운더와 에이스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 데 이어서 그 이듬해인 2015년에는 어센트와 말퀴스 같은 좀 더 드레시한 시계들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마린 크로노미터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에지미어라는 시계를 내놓았는데 섬세하게 빚어낸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다이얼과 과감하고 다양한 색조합의 사용으로 말터네로 브랜드의 출범 이래 최고의 히트작이자 대표 시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시계의 디자인에 영향을 준 마린 크로노미터란 18세기에 처음 등장한 항해용 시계를 말하는데요. 요즘처럼 GPS 같은 게 없었던 옛날에는 바다 위에서 현재 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위도는 태양이나 달 등의 천체의 위치를 측정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경도였습니다. 마린 크로노미터는 태양의 각도와 시간차를 이용해서 배가 위치한 곳의 경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계였습니다. 정확한 경도의 파악을 위해서는 시계가 매우 정확해야 했기 때문에 마린 크로노미터는 선박의 진동이나 온도의 변화에 정확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마린 크로노미터 디자인의 시계를 내놓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시계를 저렴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들은 아닙니다. 율리스 나르덴, IWC, 글라슈테 오리지널, 브레게, 베렌로스, 그리고 스토바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이고요. 해밀턴이나 스타인하트 정도가 그나마 접근 가능한 가격에 마린 크로노미터 디자인의 시계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마린 크로노미터 디자인을 좋아하는 시계 팬들을 위한 옵션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터네로의 에지미어는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인기를 끈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에지미어 리저브라는 시계는 2016년에 나왔던 에지미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시계입니다. 2016년에 에지미어는 미오타의 무브먼트 중에서 엔트리급인 8245를 썼는데 24시간 컴플리케이션과 파워 리저브가 추가된 9132 무브먼트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 컴플리케이션이 더 추가가 되면서 원조 마린 크로노미터의 생김새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가격은 에지미어의 원래 550불에서 좀 더 올라서 695불이 됐습니다. 관세와 부가세가 붙으면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90만원대 후반선이 되는데요.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지금 환율도 좋지가 않고요. 비스위스 무브먼트를 채택한 시계치고는 가격이 비싼 편이라는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편을 들어주자면은 기요타 9132 무브먼트가 일본 무브먼트 치고는 100불 초중반으로 가격이 좀 있는 편이고 이 시계는 유리나 다이얼 같은 외장에 제작비를 꽤 많이 쓰는 시계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마린 크로노미터 디자인의 시계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라는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레스 시계로도 찰 수 있지만은 너무 진지하고 틀에 박힌 것 같은 시계 말고 주말에도 찰 수 있는 시계, 평상복에도 찰 수 있는 약간의 장난기가 섞인 일상용 시계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리뷰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말터네로에서 리뷰용 샘플 시계를 대여를 해준 거고요. 저한테 오기 전에 무슨 마이크로 브랜드의 박람회 같은 곳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원래 섭외를 하면서 제가 리뷰하고 싶다고 말한 건 파란색이었는데 일정상 저희 채널 쪽에 대여가 가능했던 샘플이 흰색이어서 부득이하게 흰색을 리뷰하게 된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엣지미어 리저브의 케이스 지름은 40mm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5mm입니다. 현대 시계치고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하는 시계이고 보통의 손목 굵기를 가진 성인 남자들에게 드레스 시계나 일상용 시계로 매우 적합한 사이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 두께는 11.8mm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얇았으면 좋았겠지만은 컴플리케이션이 몇 개 들어간 오토매틱 시계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게도 71g 정도로 아주 준수합니다. 시계줄을 교체하실 때 보셔야 되는 러그의 너비는 20mm로 보편적인 사이즈고요. 기본 가죽줄은 너비가 앞에서부터 뒤에서까지 똑같은 일자형의 가죽줄입니다. 케이스의 소재는 물론 316L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시계에서 많이 보이는 깡통형의 케이스인데 폴리시와 브러쉬의 대비를 잘 활용해서 좀 더 재밌고 성의 있게 마감되어 보이는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 얇디 얇은 베젤에는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러그 정면은 세로 방향의 사틴 브러쉬입니다. 케이스를 측면에서 보면은 폴리시, 브러쉬, 폴리시, 브러쉬, 폴리시 이렇게 여러 가지 마감이 교차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교차 피니싱 때문에 옆에서 보면 두께에 비해서 시계가 얇아 보이고 입체감이 있어 보입니다. 시계 전면의 유리는 약간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무반사 코팅을 여러 겹으로 했거나 좋은 걸로 했는지 적어도 실내 조명 정도의 밝기에서는 기분 나쁜 번쩍거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시계 후면은 나사 4개로 고정이 된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들어 있습니다. 후면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을 했고 유리 가운데에 항해용 방위표를 찍어놨습니다. 마린 크로노미터로부터 영향을 받은 시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미오타 9132는 탑플레이트에 이렇게 코트드 제네브 장식이 들어가 있고 나름 썬버스트 브러쉬가 되어 있는 커스텀 로터를 사용을 해서 방위표의 해가 빛을 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케이스백의 가장자리에는 파도 모양의 무늬와 함께 시계의 기본적인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용두는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용두 사이즈가 제 취향에 비해서는 다소 작지만은 약간 드레스 시계 같은 느낌이 있는 시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잘 어울리는 사이즈입니다. 폴리시된 용두의 정면에는 M이라는 회사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방수 성능은 30m인데 이상하게도 용두 잠금 기능이 있는 용두를 채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두를 다이버 시계처럼 풀고 잠그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계의 최고의 자랑은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에 여러 가지 층이 있고 갖가지 무늬 패턴과 색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잡하지 않고 읽기 좋은 시계를 도안해낸 걸 보면 말터네로의 디자인 역량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철도 모양의 챕터링이라든지 시원하고 큼직한 숫자 인덱스라든지 12시 방향 파워 리저브의 형태, 6시 방향의 24시 컴플리케이션의 형태를 보면은 이 시계가 과거의 마린 크로노미터의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린 크로노미터의 틀만 가지고 왔을 뿐 그 테마를 소화하는 방식은 매우 현대적입니다. 우선 다이얼에 가운데에 빗금을 촘촘하게 넣어가지고 얼핏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 흰색 다이얼을 단조롭지 않게 만들었고요. 시간 인덱스가 부착이 된 곳은 다른 곳보다 높이가 높은데 거기다가 또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숫자 인덱스를 붙여서 다이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디테일을 살려서 만들었습니다. 다이얼은 흰색 배경에 시원한 파란색 글씨나 표시를 주요한 대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강조할 만한 지점에 강렬한 빨간색을 과감하게 사용한 것도 시계의 현대적인 인상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령 파워 리저브 창을 보시면은 동력이 거의 소진되어 가는 지점에 경고의 의미로 빨간색을 썼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이얼과 반대로 다이아몬드 모양의 팁이 있는 시분침은 빨간색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분침의 팁에만 파란색으로 색칠을 한 것도 재밌습니다. 빨간색 팁이 달려있는 흰색 초침은 챕터링의 맨 끝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긴 초침인데 이 긴 초침이 고진동 무브먼트의 장점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부드럽고 우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3시 방향의 날짜창은 파란색 테두리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9시 방향에는 마이터네로의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다이얼인데 비례를 아주 잘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이얼이 지나치게 번잡하거나 꽉 차 보이지 않는 게 특징적입니다. 신기하게도 다이얼의 모든 부분이 읽기가 좋게 되어 있고 기능상으로 중요한데 잘 보이지 않는 가독성이 약한 지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트집을 잡자면은 6시 방향의 24시간 서브 다이얼이 그리 직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처음 보는 사람이 24시 서브 다이얼을 보고 시간을 바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익숙해지면은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유용하긴 합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미오타 913입니다. 미오타 9000번대 무브먼트는 기본적인 시간과 날짜 컴플리케이션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시계와 같은 9100번대 무브먼트는 갖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추가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령 이 시계는 파워 리저브와 24시간 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리고 901호처럼 널리 쓰이는 무브먼트는 아닙니다만은 9132도 마이크로 브랜드의 드레스 시계들을 찾다가 보면은 종종 보이는 무브먼트입니다.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 움직이는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가 에타나 셀리타의 기본 무브먼트보다 다소 긴 40시간인 게 강점입니다. 공식 스펙상에서 1호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사이입니다. 이 시계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하루에 6초 내외 정도로 빨리 갑니다. 에타나 셀리타에 비교를 했을 때 미오타 9132의 가장 두드러진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단방향 로터에서 오는 소음입니다. 로터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30m 방수 시계인데 용두를 잠갔다가 풀 수 있는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채택을 한 건 좀 이상한 선택 같습니다만은 용두 나사를 풀고 잠그는 느낌은 부드럽습니다. 나사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나사가 처음 풀린 상태에서 위로 돌리면 수동 감기를 할 수 있는데요. 수동 감기를 하면은 12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수동 감기의 느낌은 부드럽습니다. 제법. 날짜를 조정할 때는 이렇게 용두를 반쯤 뽑으면은 조정할 수 있는데 위 방향으로 이렇게 용두를 돌려주면은 날짜창에 날짜가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용두를 완전히 뽑으면은 해킹이 되죠. 초침이 멈추고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완전히 맞췄을 때는 용두를 다시 잠궈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왜 용두 잠금 기능이 있는 이 용두를 드레스 시계류의 이 시계에다가 적용을 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용두의 액션은 미오타의 명성답게 굉장히 탄탄하고 시분침이나 이런 게 꽉 짜여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줄에 미국산 가죽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드레스 시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드레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죽줄에다가 뭔가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촉감이나 광택이 약간 구두 가죽 같은 느낌인데요. 냄새도 괜찮고 처음에는 뻣뻣한 감이 다소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는 가죽줄이고요. 버클은 폴리시된 탱버클인데 말테네로라고 회사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시계의 총평을 이야기할 차례네요. 말터네로의 엣지미어 리저브는 뉴욕에서 온 시계답게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린 크로노미터 스타일의 디자인과 경쾌한 색감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바다의 느낌을 담고 있는 시계 같아요.
시계도 탄탄하게 잘 만들었고 방수 성능과 용두 잠금 기능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점을 빼면 흠잡을 만한 곳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 시계의 제일 큰 단점은 지나치게 올라버린 가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요즘 좋지가 않아가지고 관부가세를 포함하면 90만원대 후반까지 올라가 버린 이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게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조립한 시계니까 한미 FTA를 활용해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창업자분이랑 논의를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무역 관련 전문가는 아니고 창업자분도 지금까지는 말테너르가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인기를 끌었던 시계고 아시아 쪽의 시계를 팔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야에 빠삭한 분이 있으면은 이 시계가 메이드 인 USA는 아니더라도 미국산 가죽에 미국에서 조립된 시계이긴 하거든요. 혹시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권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들 중 하나인 말테너르의 시계를 리뷰를 했는데요. 다이버 시계나 필드 시계가 아니라 드레스 시계 같은 걸 리뷰를 해서, 그렇다고 또 완전한 드레스 시계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생소하셨을 것 같은데 즐길 만한 경험이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안녕히 계십시오.